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넷브레이킹의 저자, 한국경제신문 조희룡 기자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희룡 기자는 저하고 대학 동기세요.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초청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 사실은 베테랑 기자면서도 벌써 베스트셀러 3권을 이미 쓰셨죠. 베테랑 기자란 말씀도 가분하고 예. 예. 베스트셀러란 말은 더더욱 예, 가분합니다. 예. 그렇진 않고요. 기자 생활 하면서 틈틈이 보고 느낀 것들을 책을 몇 권 엮어냈었습니다. 예. 과거 1999년에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됐을 때 대우 패망의 비밀을 시리즈로 엮어내서 책을 예. 한번 썼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04년 6월에 제가 6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대표 CEO 25명, 25분을 한 달 만에 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예. 이제 그분들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은 잘 응해주시질 않는데 예. 그 당시에 뭐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뭐 좋았던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지금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젊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삼성전자 이제 이기태 전 사장, 예. 애니콜 신화의 주역이시죠. 예. 그분들을 비롯해서 일일이 다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아, 예. 경영과 관련된 현안을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대에 성공한 직장인,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청춘의 꿈들, 굴곡들 이런 것들을 좀 젊은이들에게 들려줘서 꿈과 희망을 좀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레터를 보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거기에 취지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레터를 보낸 분들은 평소에 잘 알던 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한 3분의 1 정도는 글쎄 잘 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예. 있겠는데 3분의 1 정도는 서로 알고 있었고요. 예. 3분의 2 정도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아, 예. 예. 제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님 같은 분이 그 당시에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하고도 개별 접촉을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래, 기자들하고 단독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원칙으로 갖고 계시던 분인데 제가 레터를 3번을 보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하고 인터뷰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이런 인터뷰 취지에 응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 대표 제조기업인 포스코의 CEO가 이런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감히 좀 사회적 책임을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 반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레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인터뷰에 나오셨죠. 아, 3번이나 보내셨으면 조 기자께서 상당히 집요하신 성격이시나요? 아, 목표가 있으니까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저로서는 그 2004년 6월 한 달이 상당한 강행군이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내용들이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예. 제가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신문에 기사를 좀 쓰고요. 아, 네. 예. 쓰면서 동시에 단행본으로 책을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나온 책이 울림사라는 출판사였는데 예. 그 CEO 열전. 예, 나의 꿈 나의 청춘이라는 예, 제목으로. 예, 나의 꿈, 나의 청춘.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는 그 삼성공화국론이 불거져 가지고 그 삼성이 이제 안팎으로 굉장히 그 시련을 맞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삼성이라는 국민 기업 그리고 거대 기업 이런 기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예. 삼성공화국은 없다라는 책을 펴냈었는데 다소 이제 경제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은 좀 편향돼 있다 하는 그런 독자들의 약간의 찬반 양론이 있었던가요? 예, 예. 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예. 뭐 지지와 격려도 많았지만은 비난도 많이 받았죠. 기자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편향적으로 기업을 편들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삼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변호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책을 쓴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삼성이라는 기업의 실체 그리고 삼성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책이 요즘 이제 김영철 변호사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 사람들이 많이 아시죠, 그분을. 그분이 쓴 삼성이 이제 비판서가 이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자들이 반응이나 그 출판사의 매출을 생각했다면 그런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 삼성을 단연간 출입한 기자로서 삼성의 뭐 실체라고 하면은 좀 무리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삼성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예.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 그 당시에는 회장이시지만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 그리고 글로벌 톱이 되겠다는 열정이 삼성이라는 기업 조직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해 줘야 될 것이냐 예. 하는 그런 문제에 좀 천착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쓰게 된 그렇군요. 것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삼성공화국은 없다는데 말씀하신 그런 김용철 변호사의 책과 함께 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그 시각의 균형을 갖게 한다 할까요? 이럴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책을 사실은 다 읽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책은 삼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전달 매체로서는 좀 꽤 유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그 대기업 집단을 옥죄고 있는 여러 정부 규제들에 대해서 독자들의 그 이해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성장이라는 것이 그 인간 기업 조직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본연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업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너무 커진 데 따른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의 모든 활동이 항상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항상 머무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불균형이 생기고 예. 때로는 뭐 그중에 일부 임직원들을 이래 이제 모랄 해저들을 통한 뭐 기업 전체의 해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삼성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지 않았더라면 단기간에 이렇게 단기간이라 하면 2000년 이후를 얘기하는 예.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3, 글로벌 톱을 향해서 지난 10년 동안 진격을 해왔는데 그런 정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역설적으로 삼성공화국론이 나왔겠느냐. 뭐 우리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비즈니스도 제대로 안 되고 어디 국제 경쟁 무대에서도 뒤처지고 한다면 그런 기업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 안 나오죠. 예, 예. 그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뭐 상당히 그 정치적 그렇죠. 예, 정치공학적인 그런 맥락을 갖고 음.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쉽게 아주 좀 단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공화국론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성공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예. 성공을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썼던 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넷브레이킹이 네 번째 저서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우 비사 그리고 이제 우리 CEO들의 꿈과 열정 다룬 책 네. 그리고 또 삼성을 다룬 책. 저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CEO들을 만나고 또 우리 대기업들을 출입하면서 얻은 예.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조직원들의 삶을 이제 삶 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넷브레이킹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저는 이 책이 저 개인에게 갖는 가치가 제 저자 서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저자 서문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은 20대 중후반 때 이제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를 취업을 못했습니다. 예. 뭐 자의반 타의반이었는데 참 괴로웠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참 괴로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다닐 때도 늘 그랬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학원이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치열했을 때고 그 속에서 저라는 개인은 굉장히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그 무기력증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제 고향 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자꾸 그 멜랑콜리한 그 분위기 속에 자꾸 침잠이 되고 좀처럼 오역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을 재미있게 보내다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 그 대학 도서관을 지역에 있는 대학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제 책을 좀 들여다봤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가방을 들고 어머니한테 돈 5,000원을 받아서 집을 나서고 있지만은 어떤 직장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잘할 자신 있다.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한 논지 이제 청년 백수 생활을 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한국경제신문에 당연히 입사를 하게 돼서 그 뒤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온 제 청춘의 그 굴곡이라고 할까요? 좀 어둡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굉장히 좀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어딘가에서 좀 되살려서 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걸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세월, 그렇게 보낸 세월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마치 그때 당시에 저처럼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뭐 청년 백수 뭐 100만 명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괴롭겠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마 취업이란 관문이 제일 큰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첫 관문인데 거기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취업 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취직을 하고 보자라는 또 심리들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적성이나 재능에 별로 맞지 않는 직장을 들어가서 또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마땅히 옮길 때도 없고 다시 나가봤자 새 직장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보내면서 좀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쓰는 글이 그런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넷브레이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넷브레이킹. 좀 어렵죠. 저희 이제 출판사하고 그 상의를 해서 만든 조언인데요. 원래는 제가 책 제목을 트리거링이라는 그걸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이 책의 일관된 요지가 뭐냐면은 어딘가에는 길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그 길을 찾는다. 그렇죠. 세 번째는 당신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당장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라 하는 그런 걸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방아쇠를 제가 처음에 떠올린 것은 총알을 장전하고 사격 연습을 아무리 해봤자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 총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라라는 의미로 트리거링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영어 철자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좀 뜬금없다고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이제 넷브레이킹으로 절충이 된 거죠. 저는 뭐 이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넷브레이킹은?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예. 또는 뭐 어디 학교에 선생님을 하든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런 뭐 개그맨들의 예. 그 유행어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사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고 세운 목표에 도전을 해서 그 뜻을 이루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이라고 보고요. 예.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의 로드맵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로드맵을 펼치는 공간을 저는 네트워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시스템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구조도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굳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현대 경영학 이론 중에 세상을 구성하는 단계를 점과 선과 면 사이버 스페이스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예.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노드, NOD 점이라 그러죠. 예. 예. 점과 점이 연결됐을 때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링크라고 그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 대표와 저는 링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만나뵌 PD님이나 작가님도 저하고 링크를 맺은 겁니다. 오늘 첫 만남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제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저한테는 수많은 링크들이 있겠죠. 아, 예. 뭐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업무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누구 소개로 만나서 차 한잔하게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링크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링크와 정 대표님 갖고 있는 링크,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링크들을 한 면에, 한 공간에 펼쳐놓은 걸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아, 예. 사람은 필연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세상에 살게 돼 있죠. 태어나는 순간에 그렇죠. 부모하고의 예. 링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네트워크 속에서 구현되고 네트워크 속에서 결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장소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시간과 기회의 함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사람의 인생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건 링크의 문제죠. 예. 링크가 달라지면은 그 링크가 제 링크의 변화가 네트워크의 변화를 몰고 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를 들어서 또 좀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비유를 좀 들자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예. 성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링크의 변화인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렵죠. 제가 막걸리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요즘 술자리에 막걸리가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나 그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찾아온 기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걸리를 선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노다지에 뭐 막걸리 업체들이 한우 승모 올리고 있다면은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막걸리가 유행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었다. 네트워크, 술자리 네트워크, 예.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막걸리 업계의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우선은 예. 요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막걸리 마시면 머리 아프다, 냄새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막걸리는 그런 그 과거 막걸리의 단점들을
그런 게 없죠. 예, 예.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예. 우선 그 품질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술자리에 음. 링크들이 바뀌는 거죠. 소주, 맥주, 위스키와 만나던 링크들이 막걸리와의 링크로 바뀌는 거고 그 링크들이 확산이 예. 네트워크 전체에 아.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막걸리 한 잔 어때라는 얘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예. 실제로 마시든 안 마시든 예. 간에. 이전에는 그냥 소주 마시자 이랬는데 이제는 막걸리 한 잔 마시자 이런 게 예. 자연스러워졌죠. 예. 예. 그래서 막걸리 업계의 그 노력, 품질 개선 노력이 저는 1차적으로 주의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품질 개선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막걸리가 인기를 끌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회라는 게 수많은 링크를 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타고 갈 때 증폭이 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도 증폭이 되고 부정적 효과도 증폭이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속성이고요. 예. 그게 뭐 책의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 원리도 저는 똑같다고 보여지고 그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아이폰 얘기가 요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가 저는 역시 링크와 네트워크의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이폰이라는 게 발명품이 아닙니다. 아이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원래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속에. 맞습니다. 예. 그것을 코디네이팅을 한 거죠. 애플은. 그 코디네이팅을 한 단말기가 여러 사람들의 링크 매개체로서 굉장히 적합했던 것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수많은 링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아이폰 열풍을 몰고 온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네트워크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성공의 비밀 같은 걸 혹시 계속 찾아보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가, 성공의 조건이 뭔가, 그 비밀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살아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조 기자께서는 그 네트워크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렇게 좀 접근한 것 같은데 그걸 예. 성공이란 관점에서 좀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예. 공부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다 하겠죠. 다 따라서 그렇죠. 하겠죠. 수학 예. 공식 외우듯이 외워서 다 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경로에는 로드맵과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략, 작은 전략, 그리고 약간의 처세도 필요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성공한 길을 쫓아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 그대로 안 되죠. 예. 그 이유가 그 네트워크 속에서 각자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어떤 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예. 존재하고 있느냐. 예, 예. 쉽게 말해서 내 포지션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늘 살아 숨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특정한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방식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첫 번째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 삼성의 그 전략기획실장을 했던 이학수 지금 삼성전자 고문이시죠. 예. 1997년부터 삼성그룹 비서실을 맡아서 뭐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로 이름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만은 그 2008년 봄까지 한 11년간 삼성 컨트롤 타워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
이른바 얘기하는 월급쟁이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여러 차례 뵀는데 한 번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냐고. 말씀을 잘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비결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월급쟁이가 성공하려면은 직장 상사가 날 찾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저도 조직 속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늘 일이 몰립니다. 그렇죠. 예. 왜 일이 몰리느냐? 상사가 부하를 찾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보통 예. 직장인들이 하는 업무는 일정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가 있는데 예. 통상적인 업무가 잘 안 된다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렇죠. 특별히 찾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렇죠. 통상적인 업무는 이미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어 누구나 어느 정도 초기 적용 훈련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일상적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비일상적이고 돌발적이고 그리고 더 골치 아픈 일들 뭐 사실 이런 것들. 예. 예. 기업 활동은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예. 볼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조직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고 또는 비슷하게 해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요. A를 못하는 사람은 B도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하고 예. 제가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 로드맵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학습이 축적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링크를 만들고 그러네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미션이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를 가서 인터뷰를 해와라 하는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쪽 사정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좀 황당한 미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 속에서. 우리가 보통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어딘가에서 조금만 개선을 하면 어딘가에서 조금의 돌파구라도 찾으면은 일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찾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이 반복되는 순간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역량은 말도 못하게 늘어날 수밖에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동원했던 링크와 네트워크 속의 정보와 지식, 인맥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 2대8 법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학수 실장, 이학수 고문이 말씀하신 그대로 본다면은 이학수 고문의 직장 상사들은 이 고문을 계속 찾았던 것이죠. 찾아서 어려운 문제를 맡긴 것이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계속 해결해왔고 그러면서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과의 역량의 격차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결국 어떤 문제든지 답은 있다, 길은 있다. 예.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는 그 길을 연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당신이야 된다. 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일종의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이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경우를 드셨는데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굉장한 학습과 경험의 축적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죠. 직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렇죠. 수많은 논리적 예. 사고 없이 직관이 생기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 능력, 실행 가능성, 실행 기반을 염두에 두고 떠올려야 되는 게 저는 진정한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예. 뭐 어떤 조직이든지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로부터 어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또는 좀 터무니없는 그런 공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백전백패를 하겠죠. 예. 근데 뭐 첫 번째는 그 아이디어가 그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수백 번, 수천 번의 붓질을 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도 그런 단련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문득 떠오르겠지 하는 것은 망상이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떠올린 아이디어가 곧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실행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좀 아이디어가 형편없어도 실행 능력이 좋으면 성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나 대본, 각본이 별 볼 일이 없어도 연출 능력이 좋으면 또 그럴듯한 그렇죠. 작품이 만들어지는 예. 것처럼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은 상호 보완제이고 또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실행 능력이 없는 아이디어는 공연불에 불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실행 능력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아이디어도 좋고 실행 능력도 좋고 이러면 뭐 양수 겹장이겠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게 또 개인적 차원도 아닌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조직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또 그 속에 많은 저 네트워크 속에 있는 링크들, 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링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실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네트워크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것인가, 어떤 예, 아이디어를 예.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를 앞으로 돌리면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있는 네트워크의 속성, 어떤 링크들로 이루어져 있나, 예.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예. 점과 점들이 개인과 개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러네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예.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저는 자꾸 이제 그걸 어떤 성공이란 관점에서 좀 재해석하게 됩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런 조직 속에 네트워크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링크 하나가 네트워크를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귀인을 만난다 할까요? 예. 그런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관계의 힘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인맥 쌓기로 치환될까봐 네. 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인맥을 만난 이런 차원은 아닙니까? 네. 예. 좋은 인맥은 누구나 다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인맥 만들기가 저는 성공에 한두 번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공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과거에 정치 권력에 기대서 잘 나가던 건설업체들 지금 그 권력이 퇴장하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맥 같은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저는 허망하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네트워크 속에서 성공도 있고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개인이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성공의 출발 또 어떤 미래가 다가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공의 함수는 시간과 기회라고 성공은 시간과 기회의 함수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좋은 때에 좋은 기회를 맞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앞날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나 다 강조하죠. 예. 미래의 흐름을 내다보고
판단을 해라. 근데 이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영화 같은 게 저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9.11 테러가 나기 전에 스파이더맨 예고편을 찍었어요. 직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스파이더맨이 종횡무진 누비는 예고편이었는데, 예. 영화 개봉을 앞두고 9.11 테러 사태가 터진 거죠. 아,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고편을, 예. 예. 그 9.12 테러 사태 같은 일이 생겨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현실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예. 작년에 영화 관중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도 뭐 조금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들인데, 그 배우 임창정 씨가 거절했다 그러죠. 예. 주연을. 예. 예. 캐스팅 제의를 거절을 했는데, 그 영화 감독 윤재균 감독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리고 윤 감독이 만든 영화에 거의 빠짐없이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해운대만 빠졌다고 그러네요. 제일 대박난 영화에만 빠졌네요. 네. 예. 그리고 1992년에 킴 베이시신저라는 그 미국 헐리우드 당대 최고의 배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죠. 원초적 본능 영화 제의를 거절했죠. 영화가 너무 천박하다고. 그 자리를 샤론 스톤이 가져갔죠. 예. 그리고 뭐 당대 최고의 여배우란 그 평가를 가져갔다고까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샤론 스톤이 그 영화의 성공으로 엄청난 돈을 번 건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세계적 배우로 예. 예, 떠올랐죠. 스테지가 1992년에 등장했을 때도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서 예측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와 템포에 몸을 늘 싣고 그걸 저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18세기 초에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200년이 넘어서 자동차가 대중화됐어요. 예.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200년 동안 벌어진 변화보다 자동차 대중화 이후에 벌어진 변화가 더 크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시간과 기회의 함수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느냐? 너무 앞질러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전기기관 차가 발명되고 이제 교통수송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기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고 달려나간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죠. 하지만 자동차 대중화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템포대로 계속 세상이 천천히 느리느리 변해갈 것이다라고 한 사람들도 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 자동차 대중화가 바꾸는 제일 큰 산업이 뭐냐? 뭐 물류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피임 산업하고 예. 모텔 산업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로 그래요. 그 전에는 섹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집이나 어쨌든 좀 공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생기고 나서는 외딴 곳에 남녀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자유롭게 멀리 떠나는 또 사람들 위해서 모텔들이 생겨난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동차 대중화가 자동차 대중화를 매개로 본다면은 기존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템포를 느끼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참 자기가 있는 곳 속에서 변화를 읽는다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CJ 푸드빌의 대표를 지냈던 정진구 예. 사장님이라고 계셔요. 지금은 아마
예, 현업 떠나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젊어서 이민을 가가지고 세븐일레븐에 그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세븐일레븐에 저 동양계 최초로 매니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파파이스라든지 베스킨라빈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이런 다국적 외식 기업들을 옮겨가면서 성공 가도를 달린 분인데 이분이 동양계에서 최초로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큰 체인의 매니저가 된 거는 저는 바로 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정말 부지런히 파악하려고 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을 구현하려고 했던 노력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요즘 많은 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커피 전문점 그렇죠. 이런 데서. 예.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 매장에 손님들을 더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 고객 응대 방식이나 서비스 방식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충실히 따르는 것이 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정진구 사장이 미국의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똑같이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야간을 하게 될 때면 손님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예. 주간보다. 그러면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처음 와서 또 이 일자리가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처음에는 이제 청소를 좀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 세븐일레븐이란 점포가 갖고 있는 미국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의 위치, 손님들과의 링크,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세 가지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당대 자신의 목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 좋은 보수를 받는 것, 예. 그리고 세븐일레븐 정규직으로 취직이 전환하는 것, 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혼자서 매뉴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점포 운영 개선 매뉴얼입니다. 그걸 석 달을 썼습니다, 혼자서. 예. 그 이제 그 일례가 그 중에 한 예가 그 보통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 보면은 그 손잡이 입구에 어떤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 유래가 있습니다. 포스터 보통은 이제 그 금고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문을 들어가자마자 캐시어가 있고 캐시어 앞 책상 위에 금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매장은 뒤쪽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미국의 건총 강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고를 뒤져서 캐시를 다 가져가는 건총 강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분이 낸 매뉴얼 중에 하나가 손잡이가 있는 유리창을 빈칸으로 놔두지 말고 예. 포스트를 붙이자. 그럼 밖에서 안을 관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면은 아무래도 주저할 것이다. 그렇죠. 강도 예. 입장에서.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수백 가지 매뉴얼을 써서 내려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어필을 한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업무 감사를. 그런데 감사를 나온 미국인이 보기에 어떤 동양인이 커피 한 잔을 내주고 자신을 응대하고 난 뒤에 계속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가고 뒤지고 있는 걸 보고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받아본 그 직원이 깜짝 놀랐죠. 미국 직원이. 그래 그걸 본사에 보고를 해서 그 당시 세븐일레븐 본사 매뉴얼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운영 매뉴얼에. 그리고 예. 바로 그 사람은 정진구 사장은 바로 부점장으로 승진을 했죠. 정규직으로 예. 바뀌면서. 예.
정진구 사장이니까 그런 일을 했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죠. 누군가는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예. 했네요. 예. 하필 그 일을 그때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미국인이나 또 다른 본사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그렇죠. 잘 아는 사람. 예. 하지만 그때 그 당시 일을 정진구 사장만이 해냈기에 그 매뉴얼은 메이드인 정준영이 되는 거죠. 저 정진구 사장이. 예. 정진구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린 네트워크 이론하고 그 사례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누군가는 예. 해내는 그 일을 것이죠. 해내는. 예. 그렇네요. 그런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 막연하게 낙관을 갖는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예. 것 같아요. 예. 조선시대 장영실이라는 과학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천민 출신 아닙니까? 그 당시 신문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지금 현대사의 네트워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그야말로 발에 쇠고랑을 차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네. 예. 물론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장영실이라는 천민이라는 장영실이라는 과학자를 후원을 해줬기에 가능했겠지만 하지만 후원을 해준다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천재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히 천민의 신분임에도 그런 일에 도전을 해서 예. 일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신사임당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남녀 차별 구조라는 것도 신문제 그 양반과 천민의 그 차이만큼이나 꽤나 여성 입장에서는 억압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넷 브레이킹이라고 한 것은 이 네트워크, 자기 자신 우리 앞에 있는 네트워크의 그물을 찢어버려라. 못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안 된다고 포념하지 말고 당장에 일어나서 그 그물을 찢어버려라. 찢긴다. 그 그물을 브레이킹하기 위해서, 그물을 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개인 전술 어떤 게 있느냐. 역시 노드 링크 네트워크 개념이죠.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좋은 파트너를 찾고 인맥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네. 있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46년에 제가 46년을 기억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진법으로 하는 컴퓨터. 아, 예. 0101. 예.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라 그러는데 1946년에 디지털 컴퓨터가 세계 최초로 나왔지만 디지털 컴퓨터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18년입니다. 과학자들이 연산을 해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추론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컴퓨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술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진법, 삼극진공관, 그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의 그 논리 기호, 그다음에 계산 기계, 그다음에 인구 통계 때 쓰는 펀치 카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1918년 이전에 다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예. 그 존재하던 것들이 28년이 지나서 디지털 컴퓨터라는 기기로 현대 문명의 총화로 발명이 된 것이죠. 예. 물론 1918년에 디지털 컴퓨터를 발명했다고 해서 디지털 컴퓨터가 그 당시에 통용됐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미 있었네요. 예. 28년 전에, 28년 전에 있었던 디지털 건데. 컴퓨터 발명이란 기회가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네요. 그 네트워크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찾아서 종합을 해줬더라면 예. 더 일찍 세상에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속에서의 파트너를 찾는 것은 꼭 인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예.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형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술도 있는 것이고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넷브레이커가 왜 넷브레이킹인지 이제 네트워크를 새롭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책은 사실 그 넷브레이킹은 자기 개발서이고 또 어떤 사회 비평서인 듯 하면서도 이렇게 철학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마 그런 게 성공이라든가 이렇게 삶,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무슨 그 단순하게 접근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조 기자님?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주인공 또 미래의 주인 이런 걸 이제 넷브레이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의 프로세스는 두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아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저는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항상 힘들죠. 어떤 기회를 찾아내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항상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쉽게 용인해 주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링크를 무한대로 늘린다고 좋은 네트워크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링크의 질이 나빠진 게 뭡니까? 질이 나쁜 링크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링크를 갖고 있어 소통이 안 되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링크 간의 시너지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고 성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공의 로드맵을 찾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내가 정말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자각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포기해버리죠. 예. 쉽게 포기하거나 둔감하게 살거나. 저는 또 그렇게 포기에 따라서 또 유유자적하게 또는 자기만의 생활 리듬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의 인생을 저는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의지와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둔감하지 않을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야죠. 예. 네트워크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기회들을 찾아서 시나리오를 짜고 로드맵을 짜는데 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느냐. 로드맵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길을, 어떤 네트워크를 이동할 것인가, 어떤 링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떤 네트워크를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역량 축적되고 경험과 노하우 생기고 그렇죠. 자신감 생기고 예. 더 많은 일이 몰리고 그 속에 정보와 지식, 인맥 다 따라오고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오늘 넷브레이킹 그리고 조 기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막연한 그 성공의 지침들에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성공의 나침반을 찾았다 할까요?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